달에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것은요, 어차피 이제 다음 주 정도까지 기업들의 잠정 실적 발표 나오지 않으면은 반기 보고서, 분기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됩니다. 즉 8월 15일 새로운 분기가 시작되고 45일 이내에 보고서가 발표가 되어야 되는데,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온 기업들은 이제 실적 발표는 뭐 이미 나왔고요. 나오지 않은 기업들은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재무제표에서 실적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적이란 불확실성을 앞두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는 실적을 한번 확인하고 가자, 실적을 보고 가자라는 포인트를 좀 크게 잡을 수가 있겠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월달은 실적 확인을 한번 하고 가고 불확실성을 조금 넘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일 국내 시장 리뷰를 한번 가도록 하겠는데요. 자, 국내 시장의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아무래도 어제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흐름들이 좀 견조했었는데, 코스피는 0.08%포인트 상승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 좀 더 강세를 보이면서 막판에 상승폭을 강하게 가져갔었는데, 자, 코스피에서는 미국 증시의 대형 기술주들의 약세가 주도적으로 나타났었죠. 그래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위축되면서 장 초반부터의 좀 변동성을 주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보합권을 회복하고 막판에는 상승 회복을 시켜줬던 코스닥의 모습, 그리고 코스피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약세의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만은 한미약품이나 한미사이언스, 제약업종들 쪽에서의 견조한 흐름들이 지수를 받쳐주는 상황들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관들은요, 어제 코스피에서 800억 정도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만은 어제 외국인들이 매도로 이제 일관해주는 상황들이었는데, 매도로 일관해주는 상황들이었는데 8월 달에 이제 이런 외국인들의 움직임들의 좀 변화에 포인트를 우리가 두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상으로 보시면요, 코스피의 흐름들을 보면은 단기적인 지금 뭐 박스권 하단이다. 그러니까 급락이 나오고 난 뒤에 아래에서 옆으로 그냥 흘러가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이것을 회복시켜 줄 만한 강한 모멘텀이 좀 부족한 시장의 상황들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좀 이평선도 수렴해 주고 있겠고, 기간적인 조정들도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조정은 이미 끝이 난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코스피의 자, 지금 코스피 지수의 흐름들은 좀 전체적으로 이 흐름들이 이제 기간 조정들이 나와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코스닥의 차트를 보시면은
코스닥 쪽에서는 아무래도 코스피보다는 상당히 좀 더 변동성 크게 흘러갔던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5일선 정도로 회복시켜줬고 2차적으로 21선 정도의 회복 라인 그렇게 우리가 좀 체크를 하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우선 본론으로 넘어가서 어제 시장의 특징적인 내용들 그리고 또 오늘 아침 미국 시장에 대한 이슈들이 몇 개 있어요. 이거를 좀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특징적인 내용에서는 서진 시스템이 5G 관련과 전력 저장치 관련해서 시장 성장에 따라서 레포트가 최근 들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G 관련 투자 수혜주다. 어제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강세 모습들 보여줬었고요. 또한 최근 5G 관련 부품에서는 삼성과 화웨이의 서로 간의 이제 경쟁 관련 체제들이 나오면서 또한 국내 기업들 쪽에서의 또 하반기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중장기 자동차 부품에서 추가 성장 동력이 기대된다라는 레포트를 통한 서지 시스템의 이제 강세가 있었고요. 어제 GS 홈쇼핑이 5.9%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2분기 실적 호조세다. 모바일 방문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모바일 취급고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늘어났다라는 부분들. 최근 인터넷이나 과거에 인터넷 통한 구매들이 많이 늘어나다가 사실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난 뒤에는 좀 시장의 출혈 경쟁이다라고는 했습니다만은 이런 홈쇼핑이 다시금 시장에서 회복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엠코르셋이 이틀 동안 좀 급등세를 보여줬었습니다. 최근 이제 2분기 호실적이 주가를 끌어올렸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고요. 신규 상장주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반기 정도까지 한 3분기 정도까지는 실적 흐름들이 이어갈 가능성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내년 정도 아직 멀었습니다만은 내년 정도가 되는 2년차 징크스가 될 수 있는 내년 정도까지는 실적 연속성에는 좀 의문을 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요 온라인 패션 시장 확대 수혜다라는 부분들이었죠. 바로 위에 보신다고 그러면은 GS 홈쇼핑 모바일 방문자 수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 GS 홈쇼핑을 통한 구매가 많이 늘어나는 만큼 엠코르센 역시도 지금 우리 소비 트렌드의 변화에 따른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아 ST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왔었고요. 그렇죠.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면서 반등이 강하게 좀 나왔었는데 이렇게 좋았던 종목들이 있었던 반면 여기 특징주에는 나오지 않았던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사실 미디어 관련주들이 지금 시장에서의 미국 시장에서의 IT 버블 이상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었죠. 페이스북하고 트위터의 급락이 결국 국내 시장에서의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스튜디오 드래곤, 그 다음 또 아프리카 TV 등에서 이러한 미디어 관련주, 뉴 미디어 관련주 쪽에서 급락세를 일으켜냈습니다. 네이버 기관들의 매도가 나갔습니다.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는 있습니다만은 트위터나 페이스북의 이러한 바람을 피해갈 수 없었던 네이버였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카카오 역시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이틀 연속 이제 하락을 했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였다라는 점. 이게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영향이었다라고 한다 그러면요.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뉴 미디어 관련해서 넷플릭스 관련주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미디어 관련주 쪽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획기적이다, 기대가 된다, 앞으로도 시장에서 주도적으로 될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이미 시장의 많은 투자자들이 지쳐버렸는지 이 관련주 쪽에서는 하락세 큰데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에서는 한 번의 끝이 아니라 넷플릭스나 뉴미디어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트렌드의 변화 속에서 어떻게 보면 테마 아닌 테마로서의 먼저 시장에서 이슈화가 되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정말 이게 광고 수익료나 이쪽으로 통해 가지고 성과가 나와줘야 되는 시기가 온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또 먹방 방송 규제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아프리카 TV가 이쪽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월드컵이라는 최정점을 찍었었죠. 최정점 찍고 지금 아시안 게임이 있으나 월드컵만큼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최정점에서의 그 다음 나올 수 있는 이슈는 기존의 이슈를 넘어설 만큼 강하지는 못하다. 거기다가 넷플릭스의 약세가 아프리카 TV 그리고 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사실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 만들어내는 드라마들 같은 경우 보시면 뭐 상당히 인기 있고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넷플릭스에 대한 이슈를 통해 상승했었던 것이 컸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하락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라마 재미있고 뭐 지금 시청률도 괜찮고 한데 꼭 이렇게 떨어질 이유가 있냐? 그럼 이거는 어느 정도 저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넷플릭스라는 거대한 기업을 생각하고 간다 그랬을 때는 심리적이나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넷플릭스의 반등을 두고 접근의 타이밍이나 아니면 추가적인 매수의 타이밍으로 잡으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어제 뭐 좋았던 특징주들 보다가는요, 지금 특별히 이제 이슈화가 되었던 이러한 미디어 관련주들 그리고 또한 네이버, 카카오 관련주들 쪽으로 한번 봤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바이오주들 쪽에서의 코스닥의 흐름들이 견조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요, IT주들 쪽에서의 흐름들이 연속적으로 나와줬다라는 거였습니다. 삼성의 앞으로 뭐 투자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가 3조 5천억 원을 들여서 공장을 짓고 그다음 합해서 한 15조 원 정도, 장비 수주까지 해서 전공정 후공정 다 해서 한 15조 원 정도까지의 앞으로의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SK하이닉스하고 거래를 맺고 있는 뭐 원익IPS, 헬스 뭐 이런 종목들 쪽에서의 언더슈팅에서의 단기적인 반등세가 나와줬습니다. 그런데 자칫 미국의 기술주들이 하락하면서 부품주들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었는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이제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워낙에 이제 바닥을 찍었다. 그리고 이제 수주를 통한 좋아질만 남았다라는 것에 반응을 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들이 또 유입됐다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IT주들 쪽에서의 이슈는 뒤에 제가 기사 내용을 가지고 왔으니까 그 기사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한번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미국 시장 보시면은 다우지수가 108포인트, 즉 0.43%포인트 상승 마감했고요. 낙상 0.5%, S&P 500은 0.5%포인트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가장 컸던 이슈는요, 미국과 중국이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무역협상 재개를 모색하고 있다. 기술주를 급락을 통해서 하락을 했었던 시장이 시장을 짓눌렀었던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것에 좀 돌파구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상황을 보면은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라는 것이 뭐 더 이상의 시장을 짓누른다, 악재로서의 강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많이 반영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런데 뭐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어제 지수는 반등했습니다만은 다시 이 내용들이 빈도가 많아진다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또 경계감을 나타낼 수 있는 뭐 이슈화가 또 될 수도 있다라는 점. 좋으면서도 한편으로 봤을 때는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또 기사 내용이 나왔어요. 오늘 아침에 미국이 중국의 25% 추가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이 나오고 난 뒤 그 뒤에 나온 거였거든요. 그 기사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을 빼고 뭐 한국, 일본, 뭐 EU 등을 해가지고 미국과의 이제 이런 관세적인 부분들을 이제 논의한다라고 했었는데, 사실 거기에서는 뭐 특별한 뭐 부정적인 이슈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가 상승했던 것은 아무래도 캐터필러 3M이 있는데 특히 캐터필러의 상승세가 좀 눈에 띄는 상황이었습니다. 캐터필러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모으고 있었습니다만은 미중 무역 분쟁을 통해 가지고 경계감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려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과 중국 간의 전면적인 무역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무역 협상 재개하고 있다라는 것이 긍정적인 이슈로 작용해줬고요. 사실 국내 시장에서는 캐터필러를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진성 TC 이제 최근 들어서 그런데 상당히 좋은 모습들인데 진성 TC 같은 경우는 캐터필러에 대한 부분을
좀 우려가 있었죠.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중국 굴삭기 시장에서 캐터필러가 차지할 자리가 없어진 거 아닌가라고 우려했었는데 두산 인프라코어가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반사이익이라는 부분들을 충분히 노릴 수 있을 것이다 해서 두산 인프라코어 그 다음 진성 TC가 강세를 보였었는데 어제 미국 시장에서는 전체적인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경계감 좀 완화되면서 피해주들의 반등이 있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스티브 무누신 미 재무장관하고 류허 중국 부총리가 개인적인 대화를 가지면서 무역선 제기하겠다. 네, 이건 둘의 생각인데 트럼프의 생각은 또 어떻게 될지. 다우와 S&P 500 지수는 월간으로 4.7%, 3.6%예요. 자, 여기까지 그래요. 그런데 나스닥을 보시면요, 2.2% 상승했다고 합니다. 최근 며칠 동안 나스닥이 5% 하락했다 그러면서 막 이런 기사 내용들이 많이 도배가 됐었는데 결론적으로 봤더니 7월달 나스닥 지수는 2.2%였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사실 여기에 따라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미국 시장하고 국내 시장하고는 지금 디커플링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개월 연속해서 월간 상승이에요. 미중 무역 분쟁이 있던지 금리 인상이 있던지 미국은 미국 갈 길 간다. 왜 자신감이 되냐? 지표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팩트라는 겁니다. 네, 그런 팩트. 우리는 지표가 좋아지고 있어. 기업들 실적도 S&P 500 기업들이 지금 60%가 실적 발표했는데 80% 넘는 기업들이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어. 그러니까 조금 주춤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미국 시장 충분히 우리는 견딜 수 있어. 미국이 다른 나라들이 지금 신경 쓰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제 유가는요 조금 공급 우려가 다소 완화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도널드 미국 대통령 이란이 원한다면 전제 없이 언제든지 만나겠다라고 했던 내용들이 있었어요. 자, 요 내용들 간략하게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때 서희건설이나 그 다음에 DMG 평화공원 관련주들 있죠. 서희건설 최대 주주인 유성 TNS, 그 다음에 퍼스텍 관련 지뢰 관련주도 쭉 그래서 이슈가 됐었는데 견해는 일치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도 어제는 좀 경력주도 초반에 상승했다가 막판에 좀 차익 물량도 나오고 있었는데 견해는 일치했습니다만은 공동 보도문 도출을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생각은 같으나 공동 보도문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뭔가 또 다른 부분들이나 서로가 이제 합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없었다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관련주 쪽에서는요 최악의 상황들을 피하면서 지금까지 왔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가격적인 흐름을 통한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었다. 그래서 만약 이 부분들이 된다 그러면은 DMG 평화공원 관련주 쪽에서 한번 이슈를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에어컨 틀기도 겁난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서울의 온도가 100년 만에 최고의 온도가 기록하지 않을까라는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폭염도 산재다, 폭염도 이거 재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낙연 총리가 전기요금 제한적 특별 배려 검토 한시 인하 가능성이 있겠고요. 누진제 한시 완화 검토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단계를 좀 확대하기로 했다라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우리나라 지금 탈원전을 하고 있죠. 탈원전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전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다시 원전을 가동하고 있는 상황들이다. 근데 정부에서는 그게 아니다. 그냥 고치고 난 뒤에 가동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걱정했던 게 뭐예요? 우리가 원전 수출을 해야 되는데 사우디에도 그렇고 영국 원전 사업도 그렇고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선 협상자에서 지위가 해제되고 있다라는 거. 왜? 우리나라는 원전 수출 지금 탈원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쓰지 않고 탈원전을 가고 있는 것은 누가 그것을 수입해서 쓰려고 하냐. 그래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요 관련주도 쪽에서 또 경계감이 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삼성전자 스마트폰 부진이 반도체 의존도 커진다라는 건데요. 이번에 삼성전자 보면은 영업이익에서 한 10조 원 이상이 반도체에서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반도체가 먹여 살려준 겁니다. 휴대폰이 부진한 상황에서. 반도체에 의존이 커졌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로 가냐. 어제 백운규 장관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시스템 반도체 키울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갈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김동연 부총리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만남이 가능성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삼성의 추가적인 방향성, 인공지능이나 아니면 자율주행 전장, 또 의료 쪽으로 해서 또 사업 방향 넓혀가기 위한 삼성전자 움직임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우리가 종목들을 보실 때는 삼성에서의 이러한
매출을 다변화를 시키기 위한 업종들 쪽에서의 한번 관심을 두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가장 좀 탑픽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무래도 비메모리 반도체 쪽을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미국 2천억 달러 중국 수입품 추가 관세율 25% 인상 계획한다라는 오늘 아침에 속보로 떴어요. 어제는 이제 협상에 대한 내용이 있다 해서 다우지수 올라갔는데 이 내용은 오늘 아침에 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국내 시장 또 어떻게 먼저 또 선반영될지 어떠한 움직임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 끝나고 난 뒤에 애플이 주당 순이익을 발표를 했는데요. 월가 예상치를 뛰어넘으면서 시간에서 3%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기술주도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애플이 방어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줄지 오늘 미국 시장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요. 삼성전자 3분기 실적 큰 폭으로 개선될 것이다. 실적이 개선 안 된다 하더라도요. 저는 이재용 부회장이 방향성을 줄 것으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한미약품 이제 두 개 다 나왔어요. 실적 발표들도 나오고 하면서 최근 많이 두들겨 맞았었는데 이제는 바이오주드 쪽에서의 변화를 주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미약품 보시면요. 연구개발 비용 성과를 보여줘야 할 시점이다. 지금 시장에서 문제됐던 게 뭐예요? 연구개발 비용을 자산으로 잡으면서 회계감리가 특별감리가 들어갔죠. 이런 특별감리를 회계에 들어간 것이 야 너희들 이거 자산이 아니라 비용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의 사실 가장 큰 우려스러운 점이 연구개발 비용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게임하고 똑같아요. 프로그램하고 똑같습니다. 처음에 연구개발 들어가 당장에 뭔가가 나오지 않아요. 히트 치고 성과가 나오면은 그 기업이 그때 재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부터 이미 주가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주도 보실 때는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였어요. 한미약품도 마찬가지고 지금 바이오 기업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과가 나오는 실적과 성과가 나오는 종목도 위주로 해서 그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아침 시황방송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아침에 시황방송 제가 매일 시황방송 진행하도록 하니까요. 시황방송 들으시고 또 제 방송 이어서 오전장 우리 상승님 방송 진행해 주시니까 또 방송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 넘겨드리고 저는 또 시황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